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단지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1, 2, 3단지로 이루어진 정말 큰 세대의 대단지죠. 그 중에 3단지가 무순위에 나왔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 2단지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약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죠. 위치는 이문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입주 시기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1, 2단지 같은 경우는 25년 11월에 벌써 입주를 완료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총 4,321세대 중에 3단지는 15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양 물량은 딱 두 세대가 나왔어요. 84G 한 세대, 99A 타입 한 세대. 자, 분양가로 보시면 84 타입은 14억 3천, 99 타입은 15억 정도로 나왔네요. 청약 접수일은 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필요 자금은 여기가 투기가율 지구다 보니 LTV 40이죠. 그런데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34평이 감정평가액이 15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에서 따라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보시면 34평은 8억 5천, 38평은 약 11억 초라는 내돈 현금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은 전국 단위 청약이에요. 서울 안 살아도 모두 가능하다는 점. 자, 하지만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한 사항을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15억 이상이면 4억밖에 안 나온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청약 정보, 고도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일정 무순위 세대 분양가랑 부대 비용 한번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그리고 자금 계획하고 시세 차익, 그리고 입지 보고,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었던 곳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필요한 곳 위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25년 2월 기사입니다. 1년 전 기사인데 서울에서 가장 안 팔린 아파트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다. 전체 미분양이 12%. 사실 벌써 무순위가 나왔던 단지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 단지죠. 여기서 말하는 곳은 1, 2단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거의 90%가 3단지에서 물량이 나왔어요. 요번 무순위도 3단지에서 나온 겁니다. 3단지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게다가 천장산 문화재 보호 때문에 고도 제한이 4층이에요.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보시면 최고가 4층입니다. 즉 타운하우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딱 봐도 호불호가 갈릴 아파트죠. 그래서 용적률이 70%로 매우 낮아요. 그래서 살기는 좀 쾌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세대 수도 적고 1, 2단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같은 단지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기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나왔어요. 요번 청약이.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원래 23년 10월에 나왔었어요. 임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월 9일 월요일 날 나왔고요. 청약 접수일은 2일 후인 11일 수요일 날입니다. 당첨 발표는 그 다음 주인 목요일 날 나오고요. 서류 접수일은 23일 월요일. 대상자를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나 됩니다. 아니면 미성년자는 꼭 세대주여야 되고요.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동호수와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3-1블럭, 요거는 1, 2단지죠. 여기는 지리적으로 이격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3-2블럭은 26년 5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저 3-1블럭은 25년 11월에 벌써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요번 물량을 보시면 84G 타입, 99A 타입입니다. 84G 타입은 약 34평, 307동 206호, 2층 6호죠. 자, 99A 타입은 38평, 305동 101호입니다. 1층이에요. 분양가는 14억 3천, 34평이, 38평은 15억 정도 나오네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둘 다 2천만 원 초반. 그래서 옵션은 없어요. 분양가랑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84 타입은 약 14억 5천 정도, 99 타입은 약 15억 2천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자, 요 계약금 10% 다음에 바로 잔금이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84 타입은 1억 4천5백 정도가 당장 필요하고요. 99 타입은 1억 5천 정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없이 입주할 때 잔금 90%를 내게 됩니다. 요 잔금 때 잔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죠. 원수분양자들과 같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집단 대출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배치도를 볼게요. 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 이게 다 이문 아이파크 자입니다. 딱 봐도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나요? 1단지죠. 1단지가 역과 바로 붙어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그리고 1단지랑 2단지랑
초등학교 배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1단지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2단지, 그다음에 3단지예요. 사실 말이 같은 단지지 요 3단지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3단지를 요렇게 가져와 봤어요. 3단지는 총 152세대로 구성되어 있었죠. 보시면 타운하우스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 요건 때문에 아파트를 높게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 99 타입이 위치한 305동 101호는 자, 여기에 위치되어 있겠죠. 딱 봐도 307동이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다 가리겠죠. 그리고 84 타입을 보면 307동 6호 라인이에요. 자, 2층 6호. 그나마 요 끝에 위치해 있어서 뷰는 그나마 괜찮아 보이죠. 모두 남동향을 바라봅니다. 딱 봐도 요 3단지에서 요 지하철역까지도 상당히 멀어 보이죠. 그래서 자세한 입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3D 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99 타입 먼저 보시죠. 305동 101호. 자,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바로 앞에 307동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84D 타입을 보면 자, 그나마 요 앞에 빌라 밀집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 낮은 빌라들이 좀 모여 있어요. 앞에 공원도 보이고 좀 이격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뷰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뷰만으로 봤을 때는 99A 타입보다는 84D 타입이 훨씬 나아 보인다. 84D 타입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307동 206호 4B 판상형이에요. 정말 좋은 평면이죠. 게다가 테라스까지 있어요. 자,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테라스를 온전히 해당 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최고죠. 자, 4B 판상형을 보시면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창 4개가 같은 향이라 4베이죠. 게다가 판상형은 뭐죠?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복도까지 있어요. 타워형은 이 복도가 쓸모없는 공간이라 데드스페이스로 여깁니다. 하지만 판상형은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다 보니 주방에서 거실을 볼 때 복도 면적과 거실 면적이 합쳐 보여서 거실이 넓어 보이고요. 거실에서 주방을 볼 때도 이 복도와 주방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형이 실질적으로도 거실과 주방이 넓지만 복도 덕분에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기에 정말 유리해요. 그리고 4베이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방 3개가 이렇게 밑으로 깔리다 보니 이 드레스룸이 길고 넓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주방 팬트리와 현관 수납장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땐 정말 좋아 보여요. 근데 분양가가 14억 5천이라 좀 세죠. 역시나 요 거실 창으로 요런 뷰가 나옵니다. 뷰는 나쁘지 않습니다. 2층인 걸 감안해도요. 자, 다음으로 99 타입 평면도를 볼게요. 99 타입은 305동에 위치해 있죠.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 38평인데 방이 3개네요. 게다가 3베이 판상형입니다. 3베이 판상형 특징은 거실 필두로 양 옆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과 나란한 창이 3개예요. 그래서 3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 2개가 밑에 깔리다 보니 방 하나가 꼭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북향을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베이는 드레스룸이 작아요. 오히려 34평보다도 38평의 드레스룸이 훨씬 작죠. 이 점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이 현관 수납장과 복도 팬트리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38평임에도 방 3개인 건 정말 아쉽네요. 뷰도 이렇게 꽉 막힌 앞에 307동 때문에 꽉 막혔죠. 그래서 사실 분양가 대비 99 타입은 사실 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한번 봐볼게요. 자금 계획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84G 타입은 분양가 14억 3천, 발코니 2,100, 다 더하면 14억 5천 정도인데 분양가 발코니 다 합친 금액의 10%죠. 1억 4,500이 당장 필요하다. 99 타입은 자, 분양가 15억, 발코니 2,200, 더하면 15억 2,700 정도. 10%면 1억 5,200이 당장 필요한 금액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제 자금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규제 지역이라 LTV 40입니다. 근데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입주 시점. 자, 84 타입을 보시죠. 일단 총 소요 비용이 14억 5천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 대출이 나올까요? 사실 이건 아직 몰라요. 왜냐? 입주 시점에 감정평가의 기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선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보다도 훨씬 후하게 쳐줍니다. 왜냐?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덜합니다. 그래서 후하게 쳐준다는 걸 감안해서 만약에 간평이 15억 미만이다. 예를 들어 14억 9,500 정도가 나왔다 하면 6억이 좀 안 되는 5억 후반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15억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99A 타입은 분양가가 벌써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4억밖에 나오지 않고요. 자, 그렇게 되면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하게 되면 실제 필요 자금은 34평 같은 경우엔 이 감정 평가의 금액에 따라서 5억 후반이 나올지 4억이 나올지에 따라서 8억 5천과 10억 5천 사이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99A 타입은 11억 초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대출에 나오는 필요 연봉을 보시면 4억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봉 7,500, 약 6억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 1억 1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요,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만기 30년에 금리 5%를 적용한 겁니다. 자, 이제는 실거주할 때를 알아봤죠. 이제 전세를 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1, 2단지는 벌써 입주를 해서 전세가가 있어요. 1, 2단지 84 타입 전세가를 보시면 약 8억에서 7억 5천 사이입니다. 하지만 요건 1, 2단지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3단지는 얼마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6억으로 잡았습니다. 헉,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 627 대책 때문에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치를 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야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현찰이 많아도 웬만하면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왜냐? 전세대출 금리가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전세를 구할 수 있을까 말까요? 99A 타입 같은 경우에도 6억으로 잡았어요. 왜냐? 아까 보셨다시피 평면도 좋지 않고 층도 좋지 않고 게다가 시야까지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6억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입주가 다 완료된 단지면 모를까. 지금 입주를 기존 수분양자들과 같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세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할 때 웬만하면 실거주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전세를 줄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전세를 주더라도 나중에 내가 매도하기 전에는 꼭 2년은 실거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가 토호제로 묶였죠. 그러다 보니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꼭 내가 2년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세 차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거래된 내역들이 많긴 한데 이문 휴경 주터는 대부분 25년도에 입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입주한 지 채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된 매물들은 대부분 입주권 거래입니다. 그래서 다운 거래라든지 아니면 손피 거래 아니면 양도세 문제로 올바른 거래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보니 지금 3단지 3-2블럭에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4평부터 볼게요. 지금 34평은 14억 4천 정도, P를 1000 정도로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타운하우스인데 3층 기준, 그러니까 최고층이에요. 뷰도 좋겠죠. 307동. 그리고 똑같이 307동인데 3층. 역시나 프리미엄 1000. 게다가 테라스형 타입이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원래 비쌌어요. 다른 평면은 13억대였습니다. 하지만 테라스형 평면이다 보니 확실히 분양가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99 타입을 보시면 여기는 고층이에요. 4층 중에 4층이겠죠. 15억 4,500. 여기도 분양가 그대로 파는 겁니다. 이 고층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무순위 타입은 307동은 206호, 305동은 101호. 즉 모두 저층이라 시세 차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3단지입니다. 1, 2단지랑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입지를 한번 봐볼게요. 바로 여기가 이문 아이파크자의 3단지입니다. 여기가 1단지, 2단지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1단지, 2단지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3단지 기준 지하철 비교해 볼게요. 지하철 외대암역과 약 800m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도로는 여기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인근이 있고요. 자, 학군을 보시면 자, 청량초 보이시나요? 여기 배정입니다. 약 900m 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까지도 이 900m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긴 쉽지 않죠. 게다가 중간에 빌라 밀집 상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빌라를 이렇게 관통해서 청량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경희중 배정, 여하는 경희여중 배정입니다. 이 중학교 학구는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은 이문휘경 뉴타운이죠. 당연히. 자, 80%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학가가 경희대, 한국외대, 한예종 등 자, 다양한 대학가가 있고요. 당연히 신촌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다양한 대학가 상권이 그나마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라색 보이시나요? 여기 보라색을 확대해 보시면 다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그나마 여기 빌라는 신축 빌라예요. 그나마.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구축 빌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구역이 있다. 이런 점은 아쉽죠. 게다가 지하철도 멀고 초등학교도 멀다는 점. 자,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 작년에 입주를 했죠. 자, 이문 2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체되었었죠. 그리고 이 이문 3-1과 3-2, 3-1은 이렇게 1, 2단지, 여기가 3-2죠. 여기가 요번에 분양 물량이 나왔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문 4구역, 이문 4구역은 여기죠. 여기가 아마 이문 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고 2주까지 한 단지예요. 자, 휘경 1구역은 해모로 프레스티지라고 해서 2021년에 입주한 아주 소형 단지고요. 휘경 SK뷰 여기가 2구역이죠. 900세대 19년도에 입주했고요. 휘경 3구역 자이 디센시아 여기도 작년에 입주했죠. 1800세대. 자, 이문 휘경 뉴타운을 보시면 이문 4구역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학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 내에서도 초등학교 배정이 다 다릅니다. 원래는 권역별로 나눴는데 자,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입주하기 전에. 어떻게 떨어졌냐면 1단지와 3단지는 청량초 배정, 2단지는 이문초 배정. 자, 이렇게 나뉘었어요. 자, 특히 1, 2단지는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1단지냐 2단지냐에 따라서도 초등학교 배정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요 3단지는 1단지 아이들과 같이 배정받는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본청약을 23년 10월에 했죠. 그리고 나서 12월에 무순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 다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미분양이 난 걸 보시면 자, 84A 타입은 1, 2단지예요. 요 84A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3단지 물량 대부분이 다 무순위로 나왔어요. 보시면 일반 분양 물량의 거의 90%가 다 나왔습니다. 계약률을 보시면 다 80%를 넘은 게 없어요. 다. 특히 84F 타입 같은 경우는 모든 물량이 다 무순위로 나왔고요. 이번에 나온 84G 타입은 자, 한 세대만 계약을 했었죠. 99 타입도 한 세대만 계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순위 한 세대씩만 나왔으니까 모두 다 완판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요 두 세대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신호죠. 요 두 세대 말고는 모두 다 완판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84G 타입은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내 돈 주고 신축 간다라는 마인드인데 요 99A 타입은 층도 별로고 뷰도 별로고 사실 좋은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자, 이문 아이파크 자이 3-1블럭 1, 2단지와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3-2블럭입니다. 3단지예요. 그래서 엄연히 권역이 다르고요. 공고에 나오는 무순위 모두 3단지에 모두 저층이라는 점, 즉 시세 차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청약이 나면 거의 100이면 90 이상은 추천드리는데 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요 3단지 같은 경우엔 이 돈이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실 청약의 장점이 계약금 10%만 내면 나머지를 좀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무순위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있어야 되는데 무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도 없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중에서도 3단지고 3단지 물량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물량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84 타입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4배입 판상형이라서요.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